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카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전에 되게 거친 영상을 올렸죠.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많이 빠져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게 제일 여러분들 반응 중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제일 많아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걸 뭐 계속 이대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드는데 뭐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진행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이번에는 좀 누그러뜨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한 번쯤은 아무 그렇게라도 거칠게라도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지. 솔직히 제가 전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일단 먼저 댓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프로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프로 구단을 자국 선수 육성과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한다. 프로는 승리하고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축구를 봐도 템백 두 줄 수비에 0대0, 1대0 경기보다 많은 득점이 나는 경기가 재밌습니다. 농구, 배구를 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프로 스포츠를 국내 선수 육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선수로 다양한 플레이를 못 보여주겠으면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 농구를 봐도 속공 덩크 가능한 선수가 누가 있나요? 외국인 아커를 기용한 후로 다양하게 득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도 KBL보다도 동아시아 대회에 출전했을 때 SK와 정관장이 경기가 더 재밌습니다. 왜? 외국인 선수 2명, 아시아 쿼터까지 3명의 외국인 선수가 코트 위에서 뛰기 때문에 더 재밌습니다. 프로리그의 1옵션 국내 선수 기량이 최우선이라면 그냥 프로는 패자고 선수촌에 들어가는 게 제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읽을게요. 한국 여자 배구가 남자 배구보다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 배구는 스타가 많죠. 두 번째, 8, 90년대보다 남녀 배구 선수들 신장과 파워가 월등하게 좋아졌으며 남자 배구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남자 배구는 파워가 너무 세서 블로킹으로 막지 못하면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죠. 너무 단조롭습니다. 반면 여자 배구는 과거보다 파워도 세졌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기보다는 팀끼리 공을 서로 주고받으며 아기자기하고 짜임새가 있죠. 스타의 재미있는 경기. 한국 남녀 프로농구에는 없죠. 실제로 여자 배구를 주로 보고 남자 배구를 안 보는 분들이 이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남자 배구는 한 번에 끝나가지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 너무 빨라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제가 중고 배구 중계할 때 그 여자부 하다가 남고부로 바꾸면은 볼륨을 줄여야 됐어요. 왜냐면 이 공 찍히는 소리가 달라요. 남자 배구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떴다 하면 끝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이게 이유면은 우리나라 농구에 짜임새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외국인 선수가 오면은 더 단조로운 공격이 되죠. 외국인 선수 있을 때 우리나라 프로팀들이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인한테 넘기고 밖에서 멀뚱멀뚱. 자, 다음 댓글. 우리나라 농구 환경에 프로가 맞아. 예전처럼 올림픽 8강 원정에서 놀던 때도 실업이었고 사람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데 뭔 프로를 한다고 농구, 배구, 남녀 모두 외국인 선수 빼고 하면 그걸 TV에서 보는 사람들 눈알을 뽑아야 되는데 뭔 개소리. 농구는 학교 운동장이나 고수 문제사고 프로는 접어라. 정말 노답이다. 그럼 네 눈가루 빼면 되겠네. 적어도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네 눈가루 빼야겠네.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됐고 빼. 간단하잖아. 왜 안 빼는데? 빼버려. 너는 왜 그런 거 보면 눈가루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 전문가가 하는 채널도 아니고 팬이 그냥 보다가 빡쳐가지고 하는 팬 채널에 여기까지 보러 온 놈이 그게 할 소리냐 그게? 자, 말씀이 사실이라고 쳐도 펜타 타는 건 프로스포츠로서 자격이 없는 건 맞습니다. 강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어그로로 생각할게요. 이게 조회수가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냥 있던 사람도 빠져나갈 줄 알았지. 빠져나가려고 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밖에 못해요. 협회나 연맹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미친놈이죠. 구단에서 하면요. 선수가 하면요. 단장 퇴출시켜야죠. 그런 선수. 자아 비판은 가능해요. 같은 팬이 자아 비판을 하는 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부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저 협회들을 뜯어고치자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솔직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사람들 대부분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도 우리 한국 농구의 팬으로서 뭐 작게 보면은 각 구단의 팬이고 어느 선수의 팬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구가 좀 더 잘 돼보자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더 잘 돼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답답함이 있는 나도 뭐 선수들 답답해가지고 그런 적 되게 많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비판은 괜찮아. 비난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버렸어요. 잘 알아간다고. 그냥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는 상관없고 당장 보고 싶은 거 보여달라 이거라는 거 잘 알아간다고 했죠. 대대 안 달리더라. 그러면 그냥 외국 리그 보세요. 한국 리그에 관심도 없네. 한국 농구에는. 우리나라 리그를 네 맘대로 네 맛대로 바꾸려고 그래. 우리나라 리그는 우리나라 농구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게 있는 게 농구 리그인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뉴질랜드한테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졌지만 전제가 진 전적이 없는 건 아닌데 그간 이겼잖아요. 그게 뉴질랜드가 솔직히 신체 조건은 우리보다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대로 된 리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선수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선수들이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리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뻑하면 그걸 축소하자 폐지하자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은 우리나라 리그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농구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새끼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거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이 맞다는 논거를 제시해. 없잖아. 난 논거를 그간 우리나라의 관중수 변화, 외국인 선수 도입과 폐지에 따른 국제 성적의 변화 다 예시 들어가지고 농구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종목도 다 예시가 되니까 그걸 전부 다 예시를 들어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왜 그 증거 자료를 보고도 그냥 막 우기냐? 학습 능력이 없냐? 뇌 저장 기능이 없어? 외국인 선수 도입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외국인 선수 도입 때 잘 됐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 전문가도 왜 못하겠냐. 없으니까 못하지 그 자료가. 나도 처음에 있으면 좀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없는 게 나았구나가 확실해진 거야 지금. 한국 여자 프로농구의 출범은 한국 여자 농구의 쇠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서 출범한 게 WKBL이었다. WKBL 출범하는데도 윤덕주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은 잘 될 때 역사에 보면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애들 탓하기 전에 그런 어른이 안 계신다는 걸 먼저 이유로 꼽아요. 그런 따를 만한 어른이 안 계시면은 애들도 안 나가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말씀이 사실이라고 저도 팬 탓하는 건 프로 자격이 없는 건 맞습니다. 답변했으니까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어제 신화 4쿼터 1점 넣는 거 보고 과연 저게 프로 스포츠인가 싶네요. 저런 저질 경기라고 욕하는 팬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 쿼터 1점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바꿔봐라면 무슨 뜻이에요. 상대팀은 1점으로 틀어 막았다. 이 경기가 하나원 큐가 제가 경기 끝나자마자 궁금해가지고 기록 조회 바로 해봤어요. 왜? 블로그 몇 개 찍었는지 궁금했거든. 그렇게 블록 파티가 벌어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그걸 깰 공격력이 없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완벽히 틀어막을 수비력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스포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들어가면 박수 치는 거밖에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프로스포츠 단체에 속한 사람이 있어야지. 구단이든 협회든 연맹이든 그래 속한 사람이어야지 이게 내가 스포츠가 팬들을 탓하는 게 되지.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의 설립 목적을 볼게요. 한국 프로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는 물론 국제 교류 등 프로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또 당장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건전한 여가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또 없죠. 결국에 국제 친선에 기여하는 거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건데 외국인 선수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 저변 확대에 대한 내용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 여자농구가 잘 되니까 인기가 많았던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구기 종목 중에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딴 게 한국 여자농구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로 국위 선양하고 나라를 알리려고 하던 때니까 건국 초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4,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알려야 되는 입장, 우리가 이만큼 올랐다는 걸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츠 영웅들은 굉장한 대우를 받았고 카퍼레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매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성적 나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기성 스포츠가 스포츠의 주요 소비층이 남자다 보니까 운동자라는 예쁜 여자 불리우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일단 강성 종목일수록 남자가 종목이 살고 여자 종목이 쇠퇴하는 게 맞아요. 프로 배구만 반대로 되는데 이것도 프로 배구도 제일 늦게 출범한 종목이잖아요. 제일 늦게 출범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강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배구가 더 강성이었다면 배구가 먼저 출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점 이거를 할 이유도 없어졌고 솔직히 직원들 뽑아가지고 그냥 농구 선수로만 쓰는 건데 그런 다음에
평생 고용보장도 해야 되고 계속 쇠퇴기가 오다 보니까 농구 대잔치 시절에 이미 쇠퇴기가 왔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여자농구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남자 농구가 더 인기를 끌기 시작하거든요. 90년대부터. 이거를 아시안게임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다 우리나라 선수 국제대회 여기에 다 촉각을 모두 곤두세우던 때니까 90년대 진짜 결정적인 건 농구 대잔치에 스타 출연이 많았죠. 그때 농구가 제일 인기 있었던 이유는 겨울에 실내에 들어가서 즐길만한 여가가 딱히 그거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미 프로 정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기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반대한 거예요. 평생 고용 안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프로식으로 바꿔버리면 몇 년 뛰다가 옛날에 진짜 선수 생명도 길지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없었고 학교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올라오면 올라서 밀려나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진짜 평생 운동만 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선수들도 반대하던 게 왜 도입이 됐냐? IMF입니다. 그때 남녀 프로농구가 출범을 해요. 지지부진하던 차에 운영을 못하겠는 기업들이 줄줄이 팀을 해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5개를 가지고 실업으로 돌린다는 건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국내 자원들도 이 시기에 7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만으로 귀화해서 농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정진경 본부장님도 이즈음에 대만으로 건너가셔서 대만 태원전기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신세계로 복귀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구를 유지할 임팩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WKBL은 출범한 거예요. 그냥 한국 여자농구의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출범 목적 자체가 한국 여자농구의 명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애초에 그러려고 출범한 리그예요. 우리나라 여자농구 프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서 팀도 줄었지 외국인 선수제와 생겨서 외국인 선수 들어와서 뛰지 이러니까 고등학교 팀들도 많이 줄어버렸죠. 지금 옛날 레전드 선수들이 모교 방문하면 제일 놀라는 게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여서 연습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자체적으로 5대 연습이 가능한 학교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프로나 10년 해도 서로 맞붙을만 하지. 성장기 끝났으니까. 근데 그 성장기 1년 차이가 얼마나 큰데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상대로 연습하면 그게 연습이 되겠냐. 애들 놀아주는 거지.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모르고 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랐으니까 떨어진 게 맞죠, 사실은. 그 떨어진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떨어진 이유가 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농구가 발전하려면 결국엔 외국 선수 와봐야 3, 4자리 백업까지 하면 그건 전부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수준 향상이 안 되고서 어떻게 리그의 수준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 한 명 불러가지고 걔가 혼자 다 하는 농구가 수준 높은 농구예요. 그거는 수준 높은 리그가 된 게 아니라 떠넘기는 농구가 된 거죠. 외국인 2명 있을 때 2명이 교대로 뛰는데 둘이서 뭐 25점, 30점 가까이 넣고 이런 일을 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 풀은 더 줄고 위기 상황 되면은 외국인 선수한테 패스나 하라 그러고 약팀일수록 그런 경우에 더 해요. 우리은행만 안 그랬어. 우리은행만 국내 멤버가 세니까 국내 매치업이 더 유리하니까 거기만 그러고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승부 걸어볼 매치업이 외국인 선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선수한테만 공주농구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기량이 떨어진 건 그때예요. 이거를 누구도 똑같이 지적하냐면 외국인 선수를 폐지해야 되냐 얘기가 나왔을 때 주로 하위권 감독들은 우리 센터 없다고 외국인 선수제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근데 위성우 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제대회 성적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개개인을 보면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가 더 좋았다. 외국인 선수제는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내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하려면 위성우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맞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외국인 선수제를 폐지하지 우리나라 리그가 나아진다는 얘기는 내 얘기이기도 하지만 위성우 감독도 동감했던 거고 다른 종목의 라바니니 감독도 동감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보다 전문가인 사람만 한번 반대 한번 해봐요. 외국인 선수제를 얘기하면서 라바니니 감독의 말을 인용을 했었죠. 근데 실제 여자 배구는 라바니니 감독의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국제대회 나가서 전패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농구 관계자들도 답답한 게 스타만 출연하면 모든 게 될 것처럼 얘기해. 그럼 한때예요. 그건 진짜. 국제 성적 한때예요.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제 국제 성적으로 나라가 동요됐던 게 2002년 월드컵인데 이천수 전 선수가 그때 뛰었던 이천수 선수가 그거 딱 8개월 갔다고 얘기하고 제가 지표로 확인해 줬잖아요. 이천수 선수의 말이 맞다고. 그 이후 축구 성적 별로 영향 없더라. 아니 이천수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왜 농구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구만 그냥 자구책이 없으니까 외국인 선수를 부르려는 거야 그냥. 또 관중수 또한 그 이전에 18만이던 총 관중이 외국인 선수제 도입 직후에 15만대로 떨어졌고 그 이후 3년간은 20만도 하고 오른 듯 했어요.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내 스타 선수들이 이때 나왔다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이제 도입 직후에 도하 참사가 났고요. 타미카 캐칭 오고 이럴 때. 그리고 폐지 직후에 은메달. 그리고 그 여세를 이어서 홈 금메달까지 갔다가 외국인 선수제 유지하는 동안 올림픽 2번을 탈락해요. 다음 올림픽 언제 나가냐? 외국인 선수제를 폐지하고 나서. 폐지하자마자 나가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자카르타에서 단일팀일 때 은메달 한 번 따고요. 우리나라 남한팀만 나갔고 세대 교체 중이라 기존 주전도 빠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구는 원정에서 메달을 또 땄어요. 주전들 많이 부상이고 빠졌고 윤예빈도 빠졌고 이런 상황인데 메달을 또 땄어요. 국제적으로도 나아진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확인 다 시켜줬는데 입력 기능이 없냐?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 문명의 차이예요. 짐승이 왜 짐승이냐면 문명은 안 가져서 짐승인 거예요. 문명이란 건 기록 매체에 있고 기록 매체라는 건 과거의 시행착오를 후대에 전달해서 후대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하는데 문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포함하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인류 자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내가 다른 종목 역사까지 다 예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 역사의 증거까지 부정하는 건 인류의 문명을 부정하는 건데 네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냐? 단일리그제가 출범하면서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될 때 감독들 반응이에요. 우리은행 박건영 감독은 정규리그 2위에서 올해 최하위인 6위로 추락, 용병제 폐지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우리은행조차 용병제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장기적인 여자농구 발전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감독의 반대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거는 임금배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자농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외국인 선수제 쓸 돈을 우리나라 선수를 육성하는 데 써야지 본질적으로 수준 향상이 된다는 같은 얘기를 했었고 당시 금호생명 감독이던 이상윤 감독은 아직 득점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공과 외곽 3점이라는 한국 여자농구 특유의 장점이 살아날 것이라며 용병제 부활 논의에 대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었다. 당시 감독들도 외국인 선수제 폐지에서 제일 피해를 본 감독조차 루키 더 바스켓 박건영 사장님이죠. 그분조차 도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입하자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농구가 어떻게 되든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도입하자는 전문가는 제가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3명 있어요. 김은혜, 박진호 편집장한테 논리를 발렸죠. 정선민. 졸전했다는 평가를 듣자마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제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긴장하는 게 이유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가 언제? 외국인 선수제 폐지되고 1년 됐나 2년 됐나.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된 거죠 그냥. 자기 체면 유지하려고. 유동혁도 징징만 되지 근거는 없잖아요. 그거 가만 봐요. 그 얘기 유동혁 그 얘기할 때 원석연도 그렇고 이동환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해요. 가만히 봐봐. 거기에서조차 그 둘은 반대라는 거야. 자, 득점을 자꾸 문제 삼으니까 득점이 적어져서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시즌별 각 팀 평균 득점에서 그걸 또 평균을 내서 가져와 봤어요. 외국인 선수제는 2012-13 시즌에 부활을 합니다. 이때부터 평균 득점을 그냥 읊을게요. 63.03, 66.52, 65.68, 65.16, 69.15, 69.52, 68.9, 70, 72.25, 69.23. 자, 알겠어요? 외국인 선수제가 있었던 2019, 2000년 시즌까지는 각 팀의 총 득점 평균이 70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폐지하자마자 2020-21 시즌에 70점에 도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 72.25, 그 다음 시즌 69.23, 평균을 내면 70.16. 뭐 용병제 빠져서 떨어졌다고 올랐잖아.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올랐잖아. 그렇게 득점 좋아하면 올라왔잖아. 그 WKBL에 시즌별 부문별 팀순위 제공하니까 가서 찍어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슛 성공률은 뭐 그렇게 차이 나나. 용병제 있을 때 하위권 팀들은 진짜 용병한테 공 주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선수들만 있었어요. 지금 용병제 폐지고 되고 나서 어린 선수들 되게 많이 뛰죠. 이다현 선수 좀 놀랐어요. 팀은 하위권에 있지만 지금 이다현 선수의 기록만 보면은 굉장히 발군의 화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공 잡고 외국인한테 넘기는 거 이거 안 하니까. 공 잡고 바로 자기 거 하니까. 그래서 느는 거라고. 외국인 선수 불러줘가지고 외국인한테 공 주는 거 맞지 않고 그럼 외국인은 뭐 그래 남자 농구 그렇다 치자 여자 농구 그러니까 외국인이 덩크하냐? 난 이번 시즌에 양인영하고 엄서희 포스트 무브가 더 화려하고 재밌던데. 그 득점 안 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좀 수비 잘 되는 거 좀 봐. 제가 좀 농구 보다 보면 직관하다 보면 답답한 거 얘기할게요.
접전 상황일 때 관중석이 제일 큰 환호가 터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공격 리바운드 잡을 때요. 직감적으로 그 일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까. 왜? 슛 쐈어. 그거 보다가 공 안 들어갔어.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끝났어? 끝났어? 슛 안 들어갔으면 그 다음 경기 안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외쳐야 되는 말은 리바운드 아니면 백코트 아니에요? 던져서 리바운드 잡으면 다시 박수 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고, 못 잡으면 빨리 백코트 하면 되는 거고, 바로 디펜 응원을 가야지. 농구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끝났냐고. 쿼터 버저비터면 이해가 간다. 물론 저도 에어볼 나오고 이러면 욕은 안 하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솔직히 우리 선수들한테 그 존칭 써서 안 부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아이고 혜지야 이러긴 해요. 근데 안혜지가 지난 경기는 3점슛 3개 쏴서 하나 넣었으면 잘한 거잖아요. 보통 3점슛은 30% 하면 잘했다 그러니까. 야 근데 그거는 안 보고 다른 거 던진 거 에어볼 난 거 그것만 집중하더라.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지금 하나원큐 팬들 얘기하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수비가 늘었다고 이걸 좋아해요 지금. 옛날 같은 거 안 먹힌다고. 그 애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나 그게 뭐 관심 없으면 그냥 짜져 있어. 그냥 무르르지 말고 그냥 상대가 잘 막은 건 생각 안 하고 안 들어갔으니까 와 파티다 안 들어갔다 깔 수 있다 이거잖아 니들. 맞잖아. 아니면 아닌 게 맞다고 증명을 해봐 나한테.